네, 오늘 과거 얘기를 할 일이 많은데, 자, 2009년에 있었던 쌍용차 노조 파업 아직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당시 경찰의 진압은 국가 폭력이었다고 정부가 인정을 했고, 또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공식 사과도 했는데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노동자들은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쌍용자동차 노조 김득중 지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김득중 지부장님 나오시니까 YTN 나오셔서 시청자분들도 또 쌍용차에서 여전히 또 해결되지 않은 게 있구나 네, 아마 그렇습니다. 보실 것 같은데 하나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13년 전 파업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재판 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장시간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예. 예, 지금 해고자 복직 문제는 2018년도에 다 합의가 돼서 지금 전원 지금 복직해서 현장에서 노동하고 있고요. 네. 당시에 사실은 저희가 민사로 적용됐던 손배 가압류 문제가 네. 가압류는 이제 해결이 됐지만 손배 문제가 지금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문제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평택 서둘러서 올라와 있어갖고 네. 지금 오늘 비도 내리니까 상당히 피곤해요. 저 예. 오늘 있었던 네. 기자회견 현장이죠? 예, 맞습니다. 네. 네. 그 손배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신 게 그러니까 국가, 경찰이 당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고 네. 지금 2심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배상금 11억 원에다가 지연이자까지 합쳐서 30억 원 가까이 또 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연이자가 상당히 좀 세요. 저희가 이제 2016년도 2심이 끝나고 나서 네.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게 지금 한 7년째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연이자가 20%다 보니까 원금보다는 이자가 더 배로 돼서 지금 현재 원금은 이제 11억 3천만 원인데 네. 예. 그 이자부터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29억 한 2천만 원 정도 예, 대법에 선고가 되면 저희들한테 청구가 되겠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2심 같은 경우 지금 보면 11억 원 배상 판결을 받고 이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네, 2심 그렇습니다. 판결 이후. 네네. 네. 지금 보면 경찰과 별도로 사측도 손해배상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사측은 이 소송을 취하한 겁니까? 어떻게 된 저희가 건가요? 이제 해고자 복직 투쟁하면서 2015년도에 1차 노노사 합의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는 사실 만족할 수 없는 그 해고자 복직 합의안이긴 하지만 그때 개인한테 청구된 그 손해배상 문제는 철회를 했죠. 그리고 다만 당시 이제 그 노동조합 저희는 이제 금속노조죠. 네. 예, 금속노조에게 청구된 손배는 아직 좀 남아 있고요. 그것도 앞서 경찰 손배와 마찬가지로 이게 원금에 이자가 붙어서 사실은 두세 배. 그래서 지금 그 금액도 지금 현재 저희들 2심에서 끝난 거는 33억 한 1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 그동안 지연이자가 13년 동안 붙어서 지금 그 금액도 94억이 지금 넘습니다. 이게 정말 네. 긴 싸움입니다. 1심부터 하면 13년이고 대법원에서만도 6년째 지금 사건이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길게 어떤 법정 다툼을 하면서 이 때문에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이제 사실은 그 선배 당사자들 쌍용차 선배 당사자들이 한 67명인데요. 네. 예. 이분들하고 올 초에 정말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그 개인적으로 소통하다 보니까 이 장기간 소송을 하다 보니까 심적, 정신적 이 고통들을 되게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가 한번 그러면 그동안 집단 심리 상담 또 치유는 했지만 네. 병원 진료나 치료는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용기 내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동안 이제 3월부터 7월까지 1차 좀 진단을 받은 분들이 예. 지금 24분이거든요. 예. 이분들과 함께 대법원에 어떤 저희들 진단서를 좀 제출하고 또 그 과정에서 두 분이 또 사망하셨어요. 당사자분들 중에. 그래서 이 두 분의 사망 진단서 포함해서 26분의 진단서를 좀 저희가 대법원에 오늘 제출하고 오늘 경찰청 앞에서 이 손배소 관련된 경찰청 입장과 소치하에 대한 촉구 기자회견을 좀 했죠. 네. 어디 언론을 보니까 법률 대리인이 이게 사실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도 조금은 네. 결은 다르지만 네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손배소가 이를테면 족쇄가 되고 있고 네. 저희도 이 문제를 오늘 고민하고자 김득중 지부장님을 모신 거거든요. 뭐 800번 환생해야 갚을 돈이다 이렇게 표현한 법률 네. 대리인의 인터뷰를 보기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질문 드리면 지금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 네. 외상후 스트레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대부분 그동안 이제 말을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2009년도는 저희들이 잊고 싶었던 기억이고 감추고 싶었던 기억이고 다 네. 그렇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이미 장시간 13년의 시간이 지나와 있고 다 잊혀질 것 같지만 각각의 저 포함해서 동료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가슴속에 머릿속에 내리에 떠나지 않는 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4명의 진단의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요. 대부분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21분, 그리고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3분 이렇습니다. 근데 이 진단의 상황 결과를 보니까 공통적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네. 이 원인이 사실 2009년도 파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13년 동안 재판 소송을 준비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 병명이 좀 더 악화됐다는 예. 의견의 소견이 있었고, 24분이 사실은 한 1년 이상은 치료, 약물 치료를 요한다고 하는 이런 의사 소견을 받았거든요. 이제 네. 그걸 포함해서 오늘 대법원에도 그리고 경찰청에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해고자도 복직이 됐고 파업 과액 진압에 대해서 국가가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도 했고 문제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들어보면 경찰이 사과는 했지만 돈으로 배상해달라. 그럼 배상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저희가 경찰 입장은 또 화면에 준비했고요. 아, 그래요? 함께 설명해 주시면요. 예.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계속 말을 못하고 일방적 사실 원고 경찰이 청구한 그 내용 가지고 재판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2018년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네. 그 사건에서 쌍용차 문제를 좀 다뤘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 조사위원회를 신뢰하고 당사자분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2009년도에 그 진압 과정과 본인이 당했던 굴욕감과 분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진술하는 가정들이 몇 분이 있었는데요. 네. 그분 중에 안타까운 것은 그분 중에 한 분이 그 진술을 다 끝내고 나서 목매 자결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당히 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진상조사의 결과 그렇게 적극적 당사자들이 나서면서 2009년도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경찰청으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게 되는 그리고 청구되는 피해에 관련된 소송을 철회하라고 하는 이런 권고안 촉구안들을 저희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 그런 기억과 그리고 1년이 지금 지나서 인권 침해 사건에 같이 됐던 용산, 강정, 밀양, 쌍용차 이 피해 당사자들이 당시에 민감용 경찰청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저도 네. 직접 만나서 사실은 공식적 사과를 좀 받았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 사과를 받고 나서 제가 바로 좀 질문을 좀 했어요. 네. 늦게라도 경찰이 그 피해자들한테 공식 사과한 것에 되게 감사하지만 그러면 피해자가 지금 겪고 있는 손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었는데 사실은 그 문제는 이제 재판의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향적 입장으로 다 검토는 하겠지만 당장 소치하는 좀 어렵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약간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하는데 손은 취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얘기를 제가 당사자들한테 어떻게 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까?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리고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2019년도부터 근 3년이 지금 지나도 경찰청이 어떤 입장을 내고 있지 않죠. 예, 네. 앞서 잠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에 경찰청 진상조사위에서 소취하 권고하기도 했었고 네. 또 2019년에는 국가인권위에서도 소취하 권고하고 네. 2021년에도 국회에서 또 소송 취하 권고안이 뭐 결의안이 네네, 채택됐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까지도 소용이 없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득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모든 분들이 경찰청 인권 침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사실 국가인권위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런 결의안까지 한 것은 그 근거로 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본인들이 조사하고 본인들이 발표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당장 원고를 하고 있는 경찰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고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대우조선 해양 때도 그렇고 하이트 진로 때도 그렇고 노란 봉투법에 관해 저희도 언론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좀 아직도 여전히 계류 중이고 어떻습니까? 좀 국제사회에서도 IAEA 같은 경우도 좀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좀 그런 움직임은 없을까요? 그렇죠. 헌법에 보장된 외부 도움? 파업권 문제는 이걸 네. 부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ILO에서도 비준 협약을 위반하는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쌍용차 문제도 사실은 파업의 가장 핵심적 불법으로다가 규정했던 것은 예. 경영권이라는 거예요. 구조조정의 문제가.
여기에 그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역시 노동자에게 주어진 헌법에 보장된 노동 상권의 문제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파업을 했던 문제였는데 이것을 하위법인 형법 민법으로다 이렇게 뭔가 손배를 청구한다는 것은 당사자를 떠나서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뭐 이건 위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문 말미를 보니까 네. 반목이 아닌 대화를 요구하고 계셨고 경찰청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게 마음이었거든요. 네네. 앞으로 경찰의 답변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쌍용자동차 노조 지부장 김득중 지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